여러분 안녕! 오늘도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에부터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었던 호주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해왔거든요.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 하고 싶은 말이니까 다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빨리빨리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진짜 제가 호주에 살면서 이거 진짜 너무 싫다라고 생각했던 게 1번에 있는데요. 바로 담배 냄새입니다. 저는 사실 비흡연자인데 흡연자들을 막 혐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한국이 확실히 호주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많이 이제 배려해주는구나 느꼈던 게, 호주에서는 뭐 자기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고 있건 주위에 누가 있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 길거리를 가는데 앞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길빵을 한다든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아기 있잖아요.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아기를 이제 옆에 두고 담배를 피는 유모도 봤고요. 엄마일까? 유모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 아기가 있는데 담배를 대놓고 옆에서 피네? 와, 약간 이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호주에서 네가 제일 싫었던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뽑을 것 같아요. 담배 냄새. 두 번째, 벌레.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진짜 큰 바퀴벌레를 봤는데 호주에 살면서 그 바퀴벌레를 길에서 맨날 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야생에서 사는 집 바퀴벌레가 아닌 야외에 사는 야생 바퀴벌레여서 집에서는 그렇게 큰 바퀴벌레는 볼 수가 없었지만, 바퀴벌레 큰 거 집에서 봐도 한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 큰 거 한 요 정도? 근데 호주에서 이제 길에서 보는 바퀴벌레는 작은 게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진짜 많이 커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종종 이제 바닥 멍 때리면서 이렇게 바닥 보면서 걸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뭐가 저기 검정색 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보면 엄청 큰, 진짜 한 거짓말 안 하고 7, 8cm는 될 것 같아요. 더듬이까지 합치면 12cm, 13cm 될 것 같은데 그런 바퀴벌레들이 너무 많고,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진짜 뭐 거미, 개미, 뱀, 뭐 진짜 별의별 곤충은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벌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것도 굉장히 살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냥 바퀴벌레와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진 않았어. 세 번째, 택배 받는 거. 정말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택배 받는 거였어요. 왜냐면 호주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분이 택배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쪽지를 주고 이제 택배를 가지고 다시 오피스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쪽지를 들고 오피스를 찾아가야지만이 이제 자기 신분 확인을 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오피스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그 택배를 또 내가 직접 들고 집에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 등 되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주에 살면서 한국에서 좀 택배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야지 일이 끝나니까 오피스도 저녁 시간에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은 택배를 안 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왠지 한국에서 택배를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제 편견이 생겨서 택배를 아예 받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택배 받는 점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야식 배달. 이거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장점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호주에 있다 보면 확실히 틴탐이라든지 누텔라 같은 고칼로리 간식들이 너무 가까이 있고 저렴하게 있다 보니까 손이 정말 자주 가요. 그런데 야식까지 시켜 먹었으면 저는 아마 네, 근데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맥주 한 잔 땡기는 날 야식을 딱 이렇게 해먹기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데, 호주도 뭐 배달 음식은 피자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좀 다행스럽게도 그 한인 콜택시 같은 개념의 이제 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소량의 이제 심부름값 같은 걸 드리면 이제 치킨을 또 이제 배달해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치킨을 내가 먹어야 할까 그런 약간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식 얘기하니까 맥주 얘기가 빠질 수 없죠. 호주는 맥주를 밤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야외에서도 먹을 수가 없고, 무조건 내가 이날 밤에 맥주를 마실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그날 오전이나 오후에 미리 사두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저녁에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진짜 너무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맥주집을 막 찾아서 이제 삼매경을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친구가 야 거기 어디에 이렇게 맥주 팔더라 은밀한 곳을 알려줘서 갔는데, 거기도 이제 매일 장사하는 곳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 끌릴 때마다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맥주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맥주를 살 때 무조건 아이디를 제시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동양인이 조금 동안 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제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아이디가 없이 맥주를 사러 가면 대부분 거절당해서 맥주를 못 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맥주를 막 그렇게 즐겨 마신 편은 아니었지만 맥주를 마시게 된다 하면 아이디 카드는 무조건 필수로 들고 갔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대부분 여권이겠죠. 그리고 5번째, 병원 진료. 저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 카드라는 워홀러들을 위한 보험 회사가 있어요. 워홀러들이 이제 해외로 출국할 때 이렇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보험을 들고 갔습니다. 1년에 16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7만 원? 그 정도로 이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갔는데 아파도 사실 병원에 가기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우선 내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페이백 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데가 아프다 먼저 증상을 설명을 하면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그러면 너 내가 전문의 만나게 약속 잡아줄게. 이날 가서 만나봐. 근데 사실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닌데 언제 아플지도 모르는데 오늘 예약 안 했으니까 너 진료 못 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리가 부러져서 빨리 시급하게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약이 많아. 한 달 뒤에 너 치료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병원은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다고 느낀 게 병원 서비스, 의료 시스템 서비스였어요. 뭐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호주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 병원 서비스 좋구나. 그리고 6번째로 샤워기. 샤워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호주는 샤워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선이 있는 뭐라 해야지? 샤워줄? 샤워기? 샤워선?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샤워기를 몸 구석구석 이렇게 뿌리면서 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긴 샤워기가 하나만 달려 있어서 몸 구석구석을 닦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샤워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샤워. 몸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씻어내리는 정도로만 씻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매일 물 받아서 목욕탕에서 이제 욕조에서 물 받아 씻기도 힘든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강한 자외선입니다. 제가 사실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안 좋은 편도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매끈하고 튼튼한 정도의 피부? 그냥 저는 대놓고 황인종입니다. 근데 약간 노란 옐로우 베이스의 피부인데 태양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저희 엄마가 몸에 주근깨가 되게 많으신데 제가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기 팔에 되게 주근깨가 많이 나고 이쪽에도 되게 주근깨가 은근히 많이 나더라고요. 가장 심했던 거는 바로 여기.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진짜 외국인들 주근깨 나듯이 저도 약간 그렇게 전체적으로 주근깨가 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을 많이 이제 자주자주 발라주던 편이었는데 호주에 가게 되니까 선글라스를 매일 끼고 다니는 습관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선크림을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눈가에 그리고 제 입가에 주름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름 하나 없었던 내가 호주에서 9개월 살고 왔다고 이렇게 심하게 주름이 깊게 패였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근깨도 짙어졌고요.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호주에서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IPL 받고 막 그랬다죠. 그래서 호주에 가면 무조건 선크림은 필수고 하루에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냥 야외 나갈 때마다 바르세요. 그게 피부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은 안티에이징의 가장 확실한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선크림 바르기를 생활화합시다. 그리고 8번째는 느린 서비스 속도입니다. 진짜 속 터지는 게 한국이 진짜 서비스 강대국인 것 같아. 여기는 사람들이 다 여유롭다 보니까 일처리도 굉장히 여유로워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봤는데 LG U+ 서비스 기사님이 1점이라도 깎이면 월급이 차감되니까 서비스 만점 주세요라고 어떤 고객한테 문자 보낸 게 이제 떠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권이 더 소중하다 보니까 내 퇴근 시간 되면 오늘 가기로 했던 집이어도 퇴근하면 끝이에요. 내일 갈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도 야 너 좀 걸릴 거야 이러면서 2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가장 불편했던 거는 쉐어하우스의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져서 서비스 업체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달 후에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느린 인터넷 써야 해? 이러면서 했더니 어쩔 수 없대요. 사람들이 너무 예약이 많이 차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결국 쉐어하우스 집주인분이 직접 나서서 뚝딱뚝딱 고쳐주셔서 다행히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빠른 인터넷 속도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 사람들은 다 여유롭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인권 존중해줘야죠. 그렇지만 한국이 진짜 의료랑 서비스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 워홀 분위기입니다. 저도 워홀러로 있었고 물론 돌아갈 때는 워홀 비자를 받을 수 없지만 주변에 많은 워홀도 봤어요. 근데 확실히 워홀러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일을 구할 때도 좀 더 까다롭게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 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재더라고요. 넌 어차피 한국 돌아가려니까 난 널 막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업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워홀러 분들 중에 조금 무책임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열심히 하는 워홀러 분들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편견과 오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저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드니 살면서는 인종차별 한 번도 겪지 못했지만 뉴캐슬로 이사를 갔을 때에는 인종차별을 꽤나 겪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시드니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겪었고, 오히려 깡촌 시골인 로빈베일에서도 인종차별은커녕 서로 너무나도 정답고 음식도 나눠 먹고 되게 화기애애하게 지냈는데, 뉴캐슬이란 소도시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냥 길만 가도 너무 인종차별하는 게 느껴져요. 특히 남자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워커분들이나 뭐 이렇게 동양인 남자랑 함께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욕하고 보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길을 가다가 이제 창문을 내리고 달리는 차 안에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이제 욕하면서 막 가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 혼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신기하게 생겼었나 봐요. 나 신기하게 생겼니? 10살? 10살이 뭐야? 10대? 아니 10살 정도 돼 보이는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꼬마아이 2명이 제가 앉아있는 벤치 뒤편에 앉아있었는데 저한테 계속 뭘 던지는 거예요. 나무 조각 같은 거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던진 게 맞아. 근데 한 번은 참았어요. 근데 계속 던지니까 따끔하게 혼내줬죠. 너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 피해주는 거다, 이제 딱 말해줬더니 나중에는 좀 쫄았는지 도망가더라고요. 좀 더 못 배우고 더 개념 없고 허세 부리는 10대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조금 더 그런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을 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무시해도 되고, 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처럼 뭐 어린 아이들이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따끔하게 말해주고, 너네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오히려 세게 나가면 그 아이들이 조금 움찔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처를 했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오지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다 외국인이고 그분만 동양인이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혼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들끼리의 그런 쑥덕쑥덕거림, 그리고 비하, 그리고 무시,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리계에서 특히 더 심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쉽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굴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잘 생각해서 지적하실 땐 지적도 하시고, 그리고 무시하는 게 답이다 싶을 때는 무시하는 것도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도 아니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있던 인종차별도 없애는 그런 또 인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있던 인종차별도 없어지는 그런 아예 인정 없는 곳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자 마지막으로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 저는 쇼핑 매니아입니다만 글쎄, 일단 저는 쇼핑을 할 때 늘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의류를 너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의류를 막 이렇게 입다가 호주에 가니까 너무 비싸고 퀄리티도 너무 떨어지고 그런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국이 너무 퀄리티가 좋고 가격이 싸서 좀 그런 부분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나 안경 같은 것도 필요하신 분은 꼭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가시길 바랄게요. 한국 안경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한국에 비해 정말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고, 렌즈도 저희 안경 같은 거 맞출 때 처음에 시력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따로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해요. 너무 돈도 아깝고 괜히 그런 데로 돈 쓰기가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렌즈나 뭐 안경 같은 거 쇼핑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물론 호주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있고, 그리고 호주만의 브랜드도 있고, 전 세계적인 뭐 카라트라든지 이런 벤스, 이거 호주에서 사온 티 그리고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어떨 땐 한국보다 훨씬 싸고,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뭐 운동화라든지 뭐 의류 이런 거 좀 유니크한 것들은 한국에 좀 늦게 출시되는 때에는 먼저 내가 구입해서 사서 신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좀 비싸긴 하죠, 확실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의류, 가방, 뭐 헤어 액세서리 이런 모든 면에서 한국이 너무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았어서 그런지 쇼핑할 때는 항상 불만족스러웠어요. 청바지가 너무 비싸. 싸면 핏이 안 예쁘고. 제가 처음 이제
호주를 갔을 때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옷가게를 갔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옷을 떼다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3만 원도 안 할 것 같은 청바지를 막 100불씩 팔고 150불씩 팔고 이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는 진짜 청바지를 한국에서 사서 택배로 받아서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살면서 불편했던 점 너무 많고 불안하고 확실히 내가 외국인임에 느끼는 위협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모든 걸 통달하고서라도 그 모든 걸 감내하고서라도 호주에 살고 싶게 하는 호주만의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지?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국 호주로 다시 갈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이런 거에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